그동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정말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실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진상 임차인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대 수입이 이자보다 낮은 경우도 많아요. 숙박업이 핫해진 게 갑자기 핫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숙박업이 핫해지게 된 계기에 제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숙박업이 돈이 됐는데 그동안은 아니 이 세상에 5천만 원으로 어떻게 건물주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거기서 500에서 800이 순수익이 나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뭐. 농담이고. 에어비앤비 장자님 지난번에 저 에어비앤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 구해서 세팅을 한창 하는 중이거든요. 시작했어요? 네, 시작했어요. 오, 웬일? 난 못할 줄 알았는데. 하죠 알려주셨는데 오. 근데 하면서 느끼는 게 또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제 건물에서 하고 싶어요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왜요? 서러워요? 벌써? 아니 한 개를 하다 보니까 또 두 개를 하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고 근데 또 그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외도미는 문제도 전입을 네, 해야죠.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내가 열심히 이렇게 세팅했는데 갑자기 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러면 좀 손해가 크잖아요. 그쵸. 일단 뭐 셀프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에 가구나 이런 걸 다 사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갑자기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건물이 팔렸다든지 아니면 진짜 나쁜 임차인은 내가 할 테니까 너 나가 이제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사실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에어비앤비 하나를 진짜 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에어비앤비 딱 하나만 하고 나도 월세 아까워. 내가 지금 남의 집에다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내 건물에다가 운영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저한테는 건물주라는 게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시작하는데 그럼 뭐 돈적으로 먼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아직 마음가짐이나 자세나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돈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네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에어비앤비를 하나 해보니까 내 건물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막상 하려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돈도 수십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랑은 별개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하면 할수록 내 건물에 사고 싶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연습용이다. 에어비앤비는 되게 라이트하게 한 개, 두 개 정도만 돌려보고 그 다음에 바로 건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맞아요. 이해되죠? 이해되는데 아직 네. 먼 것 같아서. 근데 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영상에도 있잖아요. 최근에 4천만 원 가지고 낙찰받으신 분도 있고 6천만 원 가지고 다가구 낙찰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면 되는 거지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내가 좀 많이 어떻게 하는지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건물로 넘어갈 꿈을 꾸셔도 되는 거죠. 하긴 요새 숙박업이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노홍철도 막 시작한다던데 들으셨어요? 노홍철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비공식적으로 되게 큰 스타트업 회사들 있잖아요. 네. 요즘 매출 괜찮게 나오는 젠틀몬스터라든지 무신사라든지 그냥 일반 건물을 매입해서 투자를 이어가던 이런 뭐 대형 회사들도 숙박업소를 매입하려고 건물을 지금 보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숙박업이 엄청 핫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근데 다른 분야의 분들이 직접 그렇게 투자를 이제 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을 사서 그동안은 임대로 세팅을 해서 임대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그쵸.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정말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실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진상 임차인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임대 수입이 이자보다 낮은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냥 조금 노력을 하면 수익률도 올릴 수 있고 공실률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상한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 썩일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숙박업이 핫하다고는 하는데 네. 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된 이유가 뭘까요? 반짝이는 거 아닐까? 그냥 잠깐? 숙박업이 핫해진 게 갑자기 핫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숙박업이 돈이 됐는데 그동안은 정보가 이만큼 공공연하게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숙박업이 핫해지게 된 계기에 제가 한몫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3년 전에 정말 어디서 이상한 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5천만 원으로 부평 모텔을 산 거를 리모델링 하는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모텔을 사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라는 데 관심을 갖게 만들어 드렸고 두 번째 물건인 호스텔 용도 변경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일반
적은 근생 건물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쩌면 임대보다 숙박업을 가능한 물건을 사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숙박업은 원래 되게 돈이 됐는데 그동안은 정보가 가려져서 아는 사람들만,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것이 유튜브라는 또는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오픈이 되니까 이거 진짜 돈 되네? 하고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핫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한 거죠. 당자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없었죠. 누가 당장이죠. 가르쳐줘요. 나는 맨땅에다가 막 헤딩을 하면서 막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배웠죠. 제가 할 때만 해도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매뉴얼을 따로 만들고 저만의 방식을 개발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는 야놀자 여객때 들어가기 싫어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 갔죠. 진짜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도 갖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숙박업 하면 음침하고 뭔가 불륜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뭔가 건전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숙박업소 하면 모텔, 여관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는 감성 숙소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그 인식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지 뭐. 농담이고,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이 숙박의 형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감성적인 숙소, 집에 가면 느낄 수 있는 따뜻함, 그리고 치사도 할 수 있는 곳, 약간 이런 것들을 주면 에어비앤비 감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감성 숙소들이 막 생기면서 예전에는 뭔가 음침하고 건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의 숙박업소에서 양지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다 같이 놀러 가고, 그리고 숙박업소라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공간을 대여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직전,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한국을 막 좋아서 막 찾아보거나 이랬던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서 K 컨텐츠가 대박이 나면서 K-뷰티, K-팝, K-푸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만 1890만 명이 들어왔고 올해 벌써 상반기에 1000만 명이 넘게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유입이 많아지면서 숙소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숙소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도 팔 수가 있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파니까 조금 더 장박이고 수월하고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네. 이런 장점들이 어필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유입이 되면서 숙박업이 조금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장에 근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미 있던 사람들만 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이미 시작하기엔 조금 늦은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숙박업소들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숙박업소라고 보긴 어려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음침하고 뭔가 막 빨간 조명이 있고 그게 남아있구나. 천장에 막 거울 붙어있고 이런 숙박업소들이 대부분인 거죠. 외국 사람들도 좀 더 아늑하고 코지하고 그리고 감성숙소의 필이 나는 이런 숙소들을 찾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숙박업소들보다는 새로 생긴 신상숙소나 이제 오픈하시려는 분들한테 기회가 더 가죠. 그래서 건물 사면 임대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시대에서 건물 사서 숙박업 생각보다 쉬운데 내가 운영하면서 수익률 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보도 공유되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돈 되는 구조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핫해진 것 같아요. 당장 여기서 임대료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냥 월세 받는 거랑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거랑 차이가 그렇게 커요? 엄청 커요. 서울 같은 기준으로 임대료가 수익률이 2% 3%예요. 2% 3%? 지금 그냥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나오는 이자율이랑 똑같죠? 네. 근데 거기다 만약 공시까지 나요. 그럼 그 수익률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숙박업은 15%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죠. 15%나 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지금 건물 투자를 해서 15% 정도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건물 중개하신 중개법인에서는 제가 15%라 그러면은 뒤로 이제 막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놀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건물 매입해서 숙박업으로 바꿔가지고 운영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당자님 저도 꼭 해야겠는데요? 하면 좋죠. 우리 강산 PD님도 사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분 보고 더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분이랑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아까 이제 에어비앤비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아, 500원? 당근
그러면은 방법을 좀 이제 순서대로 좀 알려드리면 우선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뭐 내가 하겠다는 의욕과 그리고 내 생각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가용 자금이 얼마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거든요. 네. 피디님 얼마 있으세요? 저는 8천만 원까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8천만 원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에서 한 2억까지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한 3억에서 한 5억까지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5억 이상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눠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가 각각 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달라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방 다가구를 낙찰받아서 호스텔 용도 변경하는 걸 추천드려요. 낙찰이라 하면은 경매를 이용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경매도 배우시고 다가구 분석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되는 난이도는 있지만, 아니 이 세상에 5천만 원으로 어떻게 건물주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거기서 500에서 800이 순수익이 나와요. 미친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믿기는데? 안 믿기죠? 네. 그래서 조금의 수공은 필요해요. 경매도 해야 되고 다가구를 봐야 되는 수공이 필요하지만 5천만 원에서 한 2억 그 사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플랜으로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다가구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건물이잖아요. 네. 도배 장판 정도에서 홈스타일링해서 세팅하는 거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리고 경매라는 걸 통해서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지방 다가구는 대출도 80%까지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80%가 나와요? 네, 경매는? 대출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경매 플러스 다가구를 해서 호스텔 용도 변경해서 숙박업을 해보는 플랜을 저는 추천드리죠. 그 다음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 조금 나는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도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경매로 활용해서 숙박업소를 낙찰받는 거예요. 아예 숙박업소를? 네, 손을 안 대고 바로 운영이 가능한 숙박업소 위주로 낙찰을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90%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90% 대출 받고 이제 명도하고 세팅 조금 한 다음에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거죠. 특히 모텔 같은 거. 근데 여기서 장점은 뭐냐면 좀 시설이 낡았다 하더라도 바로 운영하면 매출이 2천, 3천이 나올 거예요. 이자 떼고 못 떼고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한테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괜찮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억, 30억 하는 애들을 우리가 8, 9억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경매로 하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재감정을 받아서 팔고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상가를 임차 받아서 요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호스텔로 용도 변경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근데 상가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상업지에 있고 규격만 맞으면 가능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이쁜 조그만한 건물을 사서 호스텔로 하고 싶다 이러면 한 3, 4억대까지는 경기도에 있는 물건을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기도까지도 돼요? 서울도 있어요. 저도 요번에 11억에 산 물건이 10억 8천이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 서울에도. 그 다음에 이제 5억 이상의 나는 좀 큰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반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너무 임대 수익률이 낮으니까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숙박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숙박업소나 아니면 근생 건물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 대신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근생 건물로 보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돈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피디님은 다가구 플러스 경매를 이용해서 호스텔 용도 변경하는 플랜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기에는 제가 계속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모든 건물이 호스텔 용도 변경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다가구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그러니까 즉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물의 규격과 갖춰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먼저 용도 변경 가능한지 판단하시고 입찰을 하든 매매를 하든 해야 돼요. 이게 그럼 혹시 당장님 영상에서 주로 보여주셨던 이렇게 자로 맞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격거리를 봐야 된다라든지, 도로가 어떤 구청은 뭐 8m여야 되든지 어떤 구청은 4m라도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격들을 확인하시고 용도 변경이 가능한 물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에어비앤비 한 개 운영해봤는데 갑자기 13객실을 다 숙박으로 운영하면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일부는 그냥 단기 임대식으로 운영을 하고 일부만 호스텔로 숙박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나는 투룸 같은 경우는 호스텔 용도 변경해서 에어비앤비로 돌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3, 3M2 단기 임대로 빼고, 3룸 가장 큰 거는 그냥 전세로 주겠다 등등등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거 세 번째. 저는 한 개 사면 그냥 다 똑같이 해야 되는 줄 알고 작은 객실 있는 걸 사야 되나?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고민하셨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이제 낙찰 받거나 매입하셔서 세팅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케이스 설명해 주셨고 네.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돈 버는데 낭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복잡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 내용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근데 PD님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요즘 숙박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지금 입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들은 거 바로 까먹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PD님을 위해서 소액으로 숙박업을 창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흐름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숙박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숙박업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트렌드도 알려주세요? 알려드려야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트렌드가 끝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숙박업에 대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히 종류를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 0에서부터 건물주가 되는 4단계의 테크트리를 설명드릴 거예요. 다섯 번째, 운영하는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섯 번째, 지금까지 성공했던 다양한 케이스들, 이 케이스들을 생생한 후기와 함께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곱 번째, 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숙박업과 관련된 모든 운영 노하우들을 조금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당장님, 근데 오늘 저한테 설명해 주신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이렇게 무료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숙박업을 하고 있고 4년 전에 제가 처음 호스텔 얘기를 할 때 아무도 호스텔 거들떠 안 봤거든요.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게 또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스텔을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여기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라이브만 참여하셔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PD님 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물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어떤 선물? 네, 책 2권을 준비했는데 월천 현금으로 만드는 건물 사는 법 1억으로 모텔 시작하기. 그래서 이 2권의 책을 선물로 일단 드리려고 하고요. 이 책들은 읽으면 어떤 게 좋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어떻게 건물을 사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만 받으셔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어디다가 해야 돼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숙박업 입지 분석 프롬폰트를 드리려고 해요. 입지 분석 프롬포트? 그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입지가 괜찮은 입지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검색한 다음에 이제 날짜를 찍고 에어비앤비들을 검색해서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야 돼요.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예약률을 확인했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예약률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어디에 숙박업소를 해야지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AI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제가 프롬프트를 배포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AI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역이랑 객실 수를 쳐달라라고 나와요. 제가 원하는 객실. 네, 그럼 이제 저는 지역은 황학동으로 볼 거예요. 황학동? 황학동이 어디예요? 황학동이 신당동 쪽에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여기 건물을 샀잖아요. 사셨어요? 네. 그리고 객실 수가 4개거든요. 근데 저도 사놓고 여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프롬프트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지역은 황학동이고 객실 수가 4개다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황학동 내객실 숙박업 입지 분석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다 전체적으로 떠요. 그래서 적합도는 최종 판단했을 때 20점 만점에 18점 그리고 접근성은 15점 만점에 14점 관광이나 상권은 15점 만점에 12점 경쟁 강도는 15점 만점에 9점 되게 좋죠. 경쟁 강도가 낮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런 객단가 방어력부터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까지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만든 프롬포트 안에 점수를 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83점이래요. 해볼만하죠. 기준이구나. 네, 해볼만하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내실 규모는 리뷰 중심의 프리미엄 운영이 핵심이다. 이런 내용. 거기에 숙박 수요 어떤 수요가 있는지 주요 고객은 어떻게 되는지 관광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생활권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 평일 주말 운영 장점은 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숙박 수요 분석 핵심 수요 분석 접근성 상권 분석 엄청 디테일하네요. 맞아요. 경쟁 강도 객단가 방어력 이런 내용들을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운영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가동률이 예상되는지를 다 써놓고 거기에 객단가랑 그리고 월 매출 예상표까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동률보다는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으로 가라. 이거를 무료로 드려요. 와, 너무 좋죠. 이거 어떻게 개발해주신 거예요? 전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 요것도 무료로 드릴 거예요. 뭐냐면 매출 계산기예요. 내가 이걸 운영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벌게 될지에 대한 매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 모텔리는 감성숙소잖아요. 네. 감성숙소 클릭하고 아. 2인 객실 2개에다 4인 객실 2개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률은 저는 자신 있으니까 90%, 자신 주말 예약률은 100%.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매출, 그 다음에 처음에 지역을 선정하시고, 저는 어디냐면, 다 자기 기준을 중구. 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중구거든요. 그 황학동이. 그 다음에 감성숙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인 객실 2개, 4인 객실 2개, 그 다음 평일 예약률 90%, 주말 예약률 100%. 요거까지 입력하고 매출 계산 눌러주시잖아요. 그럼 얼마의 매출이 나오는지가 따라르 나와요. 총 예상 매출은 2,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나와요? 계산이 와, 나와요. 복잡하지 않고 편하네요, 이거? 너무 좋죠. 정리하면 월 1,000만 원 현금 흐름 만드는 건물 사는 방법, 요 책 한 권과 1억으로 모텔 시작하기 책 한 권과 예상 매출 계산기 프로그램, 숙박업 입지 분석 프로포트, 이렇게 총 5개를 무료 라이브 혜택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때요? 엄청 좋은데요? 그거 다 주셔도 돼요? 그럼요. 이거 뭐 별거 아닙니다. 근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받으려면 제 무료 라이브에 오시면 되세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라이브 신청하시고 해당 일날 라이브 참석하시면 제가 이 5가지 선물을 모두 무료로 풀려고 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무료 라이브 때 드리니까 꼭 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그래서 생각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의 고리를 끊어라. 누구나 생각은 해요. 근데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행하시고 결과를 만드는 나를 조금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무료 라이브 때 어떤 분들이 오시면 도움이 될까? 나 지금 에어비앤비 한 달 내 건물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그리고 제가 돈은 조금밖에 없어요. 한 3, 4천만 원밖에 없고 뭐 5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도 내 건물에서 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숙박업이 핫하다는데 나도 한번 해보고 퇴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500만 원, 700만 원 싫고 나는 월 1,000만 원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숙박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저는 건물을 제가 직접 보고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는 명도도 해요. 명도도 하고 직접 다 공사도 해요. 운영하고, 최근에 저는 강릉을 엑시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필드를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맞는데, 운영도 제대로 못 해보고 호스텔을 호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막 호스텔 얘기를 요즘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물론 저도 완벽할 순 없겠죠. 그러나 제가 맨땅에 피를 흘려가면서 머리를 박아가면서 헤딩을 하면서 배워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무료 라이브 때 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 라이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꼭 오셔서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